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보유,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연일 여기저기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이제 거의 너무 디테일한 상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어제 뭐 기초적 의문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글쎄 저희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 일반 아마 시청자분들은 훨씬 더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전문가라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나와서 또는 그 아주 전문 매체 같은 데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 검찰이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가 수사 중이라는데, 근데 검찰이 어저께 처음으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 남부지검이죠, 반부패 수사팀에서 지금 수사를 맡고 있는데 이런 거죠.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에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 또 그와 관련된 자료, 이걸 한꺼번에 줬다. FIU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결국 김남국 의원 건도 범죄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FIU에서 검찰에 자료를 보내는 건 FIU 정보분석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한 뒤에 이걸 이상거래로 판단하고 통보하기로 한 거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원래 FIU가 이상거래로 처음부터 판단한 게 아닙니다. 김남국 의원이 거래하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처음에 이거 이상거래다 라고 보고 FIU에 통보를 한 거고, FIU가 또 이런저런 검토를 거쳐서 검찰에 통보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이상거래로 이걸 진단한 그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럼 왜 이거를 비정상적 거래라고 봤을까?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작년 초죠. 그러니까 작년 초 한 거래소가 김남국 의원의 전자지갑이라는 거 있다고 그랬죠. 뭐 핫 월릿도 있고 뭐 콜드 월릿도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자지갑에서 이거는 정상이 아닌데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뭘 그럼 정상이 아닌 거로 봤을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작년 2월 달에 김남국 의원의 그 빗썸이라는 이제 거래소가 있는데, 빗썸 전자지갑에서 업비트라는 다른 거래소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거래소들입니다. 업비트라는 전자지갑으로 이 위믹스 지금 뭐 80만 개다, 뭐 127만 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대량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옮겨가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사이에 또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만 개, 위믹스가 80만 개가 될지, 뭐 127만 개가 될지, 뭐 그것도 현재 좀, 언론 매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대략 뭐 127만 개라는 게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의 상당수가 빗썸에서 업비트로 왔는데, 업비트 지갑으로.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거래소의 지갑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며칠 만에. 이게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비정상적 거래다. 가상화폐 흔히 이렇게 막 무슨 뭐 초치기 할 정도로 이렇게 옮겨 다니지 않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FIU에다가 통보를 했다는 거죠. 통보를 하니까 FIU는 또 FIU 나름대로, FIU는 뭐 내부자 거래, 돈 세탁, 뭐 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별해내는 기관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럼 이상거래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그래서 FIU의 뭐 연차 보고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종합해 보면, 금융회사들, 물론 이 금융회사들 중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도 포함됩니다. 금융회사들이 매년 FIU에 통보하는 거는 뭐 수십만 건입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니까 4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뭐 1년간 막 80만 건 뭐 이 정도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0만 건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통보를 하는 거죠, 금융기관들이. 그건 왜 그러냐면 대략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거의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다 범죄라는 건 아닙니다.
수십만 건씩, 거의 80만 건 정도 최근 5년 FIU에 보고를 하는데, 그럼 FIU에서 이제 이것도 초반에 거르는 작업은 사람이 못한다고 합니다. 워낙 많아서. 3단계를 거치는데 모든 정보를 이 자동 시스템에다 넣고 돌려서 통계적인 혐의점,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런 거래가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라는 걸 딱 추출을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를 추출을 해내. 연간 대략 한 80만 건 정도에서 일부를 추출을 해내죠. 해내고 나면 그거를 이제 사람이 직접 이거 자금 세탁 의심이 든다 안 든다는 걸 판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금 세탁을 했으면 자금 세탁하기 전 단계의 돈의 출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김남국 의원이 LG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여기에 넣었다고 하니까 LG 디스플레이를 판 거, 그 다음에 그게 여기로 꽂혔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이 3단계까지 거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게 대략 그 추출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그 FIU 보고서 같은 걸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건이면 한 3건 정도는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꽤 많은 거죠. 1년에 80만 건 정도가 보고가 되는데 그 중에 3%면 꽤 많은 거죠. 뭐 2만 4천 건 뭐 이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여기에서 이제 추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3%, 뭐 이건 통계적인 수치니까 그 이 3% 안에 들었다는 거죠. 김남국 의원의 이상거래는. 그리고 나서 자, 이상거래가 꼭 뭐 검찰에서 수사해야 되는 범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게 아마 탈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탈세. 그러니까 탈세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에다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선관위에다 통보를 하고, 그리고 형사사건 중에서 이건 중대한 형사사건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는 검찰에 통보하고, 중대한 것 같지는 않다고 그러면 경찰에 통보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김남국 의원 건은 지금 검찰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100건이면 3건 정도가 범죄 혐의가 있는 건데, 그 3건 정도를 또 각각 혐의의 성격에 따라서 국세청, 선관위, 경찰, 검찰 이렇게 통보를 하는데, 김남국 의원 건은 검찰로 통보가 된 거죠. 이럴 확률. 그러니까 처음에 정보를 접해서 그 정보가 검찰로까지 통보될 확률, 이것도 나와 있더군요. 0.18%라고 합니다. 0.18%. 0.18%면요, 만 건에 2건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드문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범죄 혐의가 꽤 높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FIU가 제공한 것 중에서 실제 검찰이 재판에 넘긴 건은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이것도 비율이 있어요. 28%. 3건 중에 1건 정도. 기소 중지 6%. 3분의 2가 무혐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시점까지 김남국 의원의 이 가상화폐 보유 이런 것들이 불법이다. 지금 이 시점까지 그렇게 드러난 게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것만 봐도 그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정상적 거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FIU에서 이상거래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 다음에 검찰로 넘어가고, 그거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제 재판에 넘어가는, 그러니까 기소가 될 비율은 또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김남국 의원 건도 뭐 이런 비율로 보면 뭐 기소의 확률이 뭐 그냥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28%밖에 안 된다. 무혐의의 확률은 66%.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어제 얘기하는 중에 대략 작년에 이걸 넘겨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작년하고 지금 올해 5월입니다,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검찰이 이걸 수사 중인 게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 정도면 웬만한 혐의점은 다 파악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분석은 다 마쳤다 그러는데, 글쎄요, 분석하는데 6개월씩이나 걸릴까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영장이 한번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검찰이 좀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뭐가 자꾸 법원에 가서 영장이 기각되면 이 계좌 추적을 못하면 뭐 그 중요한 수사 수단의 하나를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영장을 재청구한다, 압수수색 영장을, 뭐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글쎄 그것도 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김남국 의원의 돈의 출처, 지금 본인은 LG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뭐 9억 4천만 원 그걸 조금 거기다 보태서 이걸 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돈의 출처를 검찰이 아직도 명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보도는 보도하고 일부 유튜버들은 뭐 벌써 다 유죄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무리수고, 나중에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모른다. 제가 늘 적어도 제 시청자만큼은 이 시점까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물론 검찰에서 어디까지 지금 수사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로 언론 보도나 뭐 관련 정보만 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 거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거의 뭐 유튜버들 얘기에 따르면 뭐 거의 유죄고, 뭐 김남국 의원 뭐 다 뭐 감옥 갈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닌 거는 명백합니다. 아닌 건 명백하고, 다만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가 너무 좀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워낙 전문 분야고, 제가 뭐 책 몇 권 읽었다고 그랬죠? 그 가상화폐 부분에. 그런데도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뭐 검찰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공부해가면서 수사를 하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럴 경우라면 검찰의 수사가 시간이 걸리는 이유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은 된다. 그래서 결국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의 처리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유죄 확률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 하는 거는 우리가 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3분의 1이라고 해서 김남국 의원 건도 무죄가 될 확률이 높다, 이거는 아니죠. 그 뭐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뭐 검찰 수사를 좀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다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유죄가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거는 정확하게 보시고, 다만 김남국 의원 건은 의심스러운 정황은 대단히 많다.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니까 검찰이 어제 모처럼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첫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를 한번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첫 브리핑과 실제 이상거래라는 게 뭐냐 하는 부분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